이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.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부산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. 플랜 B 문화협동조합 송교성 지식공유실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플랜 B 송교성 실장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예술 정책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인데요. 오늘 주제 이 부산시 문화정책을 검토하는 겁니다.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실 건지 간단하게 기여를 설명해 주시죠. 예, 오늘은 그 박형준 부산시장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약, 즉 이제 앞으로 좀 펼쳐질 문화예술 분야 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예. 이제 지난 4월에 뭐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고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뭐 이런 좀 세세한 분야별로 뭐 공약을 수립하고 점검해서 펼치는 게 사실상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데 네. 뭐 그렇지만 어쨌든 4개월 정도를 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은 좀 설정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. 선거 당시 공약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이나 관련 자료들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부산시 홈페이지에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된 도시 비전과 공약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. 물론 이제 뭐 임기가 그리 길지는 않기 때문에 정책들이 실현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그래서 좀 세세한 사업보다는 전반적으로 도시 문화에 대한 고민으로서 어떤 철학이나 방향을 좀 짚어보고 시민분들도 뭐 앞으로의 어떤 부산 문화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주제를 잡아왔습니다. 네,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시의 문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전반적인 지역 문화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지역의 문화 정책의 경향은 어떻습니까? 예, 사실 이제 그동안의 어떤 지역 문화 정책의 경향을 좀 살펴보면 그 예전에는 지역 문화 정책들이 주로 좀 지역의 문화재 보호, 좀 오래된 뭐 문화 시설이나 아니면 무형 문화재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고 지원하고 또 계승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게 아주 오래전의 어떤 정책들이고 이후에는 이제 지역 간의 어떤 문화적인 격차도 좀 없애고 또 시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를 좀 증진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문화 시설들을 좀 조성을 많이 해 왔습니다. 네. 또 그러다가 이제 관광 콘텐츠와 같이 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어떻게 보면 좀 지역의 어떤 그 문화적인 활력을 좀 돋구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좀 주로 펼쳐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역 분권이 좀 중요해지게 되고 문화예술에서도 지역의 어떤 분권을 좀 확장하는 정책들 또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생활 문화 활성화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. 예. 특히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각 지역에 이제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단들이 좀 설립이 많이 됐는데 또 이와 함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정책 과 사업들이 좀 시행이 되면서 지역 문화에 대한 특성화에 대한 공공 지원의 규모가 상당히 좀 넓어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문화 정책이 전문화되기 시작했고 또 마찬가지로 지역민들이 스스로 문화 정책에 의견을 내도록 하면서 지역 고유의 어떤 문화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지역 문화 정책이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그동안의 부산시의 문화 정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거든요. 예, 그 부산시 문화 정책은 2000년대부터 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. 당시에 이제 21세기 부산 문화관광진흥 전략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좀 본격화되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때는 좀 문화 자원이나 관광 진흥의 연계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 예. 좀 주로 이제 도시 개발 또 산업적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측면이 좀 큽니다.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부산 발전 2020 또는 부산 문화 2020 뭐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 지역의 어떤 특성 강화나 창조성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게 이제 이때 문화 정책에 좀 중요하게 이슈로 부각이 됩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좀 시설 조성이나 인프라 확충이 좀 주로 사업으로 좀 등장한 한계점은 있습니다. 네.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부산 문화 2030 비전과 전략이 좀 수립이 됐는데 이때 이제 비전을 살펴보면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문화
글로벌 해양 문화 도시 뭐 이렇게 비전을 설정했고요. 예. 해양성, 다양성, 창의성, 혁신성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인 특성을 좀 살려내고 또 시민의 어떤 참여와 협치를 강조하는 흐름으로 부산 문화정책도 방향을 잡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그럼 이제 부산시의 문화 정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떤 방향과 또 정책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? 예,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시장 공약 실천 계획이라는 공개된 자료가 있는데요. 네. 이걸 좀 살펴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 비전은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고 중요한 6가지 도시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관광 매력 도시가 좀 포함이 되어 네.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우수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며 세계가 매력을 느끼는 도시로 만들겠다.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. 우선은 뭐 문화예술을 중요한 도시의 어떤 목표로 삼았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좀 네네.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비전이나 단어들 속에 일상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는데 네.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좀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좀 즐기고 향유하고 할 수 있는 문화정책 경향과 발맞추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. 네. 네. 다만 이제 좀 부산 내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뭐 서부산이나 동부산의 어떤 문화적 격차, 또 북한 재개발에 따라서 원도심이 많이 변화되면서 좀 지역 사회의 변화나 또 최근에 이제 문화도시 조성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돼서 정책 목표에 좀 담겼다면 조금 더 좀 지역 특성이 드러나고 좀 입체적인 문화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. 네, 이제 방향과 정책 사업을 좀 살펴봤고요. 문화관광 매력도시라는 큰 목표 아래 세부적인 정책 과제,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8가지 과제가 있더라고요.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그 말씀하신 것처럼 8가지 과제들이 이제 문화관광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예. 이 중에 이제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, 일상 속에 문화가 있는 도시, 문화예술인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라는 3가지 과제들이 좀 구체적입니다. 네.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라는 어떤 세부 과제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시설 및 컨텐츠를 발굴하고 확보해서 시민들이 연중 수준 높은 공연과 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. 뭐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. 네. 또 일상 속에 문화가 있는 도시 과제에서는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의 거리 조성, 또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으로 예술인들이 찾아오는 예술가의 도시, 일상의 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좀 설정하고 있습니다. 또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는 예산 증액과 재정 지원 기반을 통해서 예술인들의 어떤 창작 활동을 뭐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이대로만 하면 참 잘 네. 되겠다 싶은데 또 뭐 세부적으로 또 뭐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는 앞으로 쭉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 예술인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리겠다.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요즘은 또 예술인들이 뭐 기본소득 얘기들도 하더라고요.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예, 뭐 저도 앞에 말씀드렸던 3가지 과제들의 목표는 다 좀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예. 우선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좀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고 또 실제로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. 또 예술인 복지도 이미 오래전부터 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 위기를 좀 겪으면서 여전히 이제 좀 타 직업들에 비해서 예술인들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라는 것이 여실히 좀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의 확대폭을 넓히는 것은 중요한데 이번 공약에서는 2021년 현재 기준 이제 전체 예산에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 또 문화예술 지원이 한 2.01% 정도로 진단을 하고 있고 예. 그래서 문화예산을 3%까지 전체 예산 기준으로 3%까지 확대해 가겠다고 좀 밝히고 있는데 예. 일단 임기 내에는 2.2%까지 확대를 좀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또 이제 이 공약뿐만 아니라 부산 문화예술 창작자 타운을 조성해서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을 지원하겠다는 공약, 또 예술인들의 생활복지 안정화를 위한 복지 금고 설립 추진 뭐 이런 것들도 공약에 좀 들어가 있어서 예. 예술인들의 어떻게 보면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. 네. 다만 이제 좀 전체적으로는 정책 방향이 조금 단순하게 좀
세워진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나 공동체 속으로 좀 결합을 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가치를 좀 좋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예술 창작도 지원하고 네. 시민의 어떤 삶도 좀 지원하는 그런 요즘 정책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 지역의 어떤 문화진흥과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좀 연결되는 정책들이 조금 더 향후에는 고민이 되면 좋겠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이번에 보면은 일상 속에 문화가 있는 도시와 같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게 하겠다 이런 정책 방향. 사실 뭐 이 자체로는 좋아 보이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나 뭐 이런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예, 뭐 앞서 그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. 또 이제 최근에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문화예술을 통해서 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네. 그것이 결국 이제 삶의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도시의 좀 중요한 과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.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박형준 시장의 공약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 그런 것들 좀 담으려고 노력은 많이 해둔 걸로 보입니다. 네. 예를 들면 뭐 각 지역에 생활문화센터가 좀 건립이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동아리를 좀 지원하고 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또 확대한다. 뭐 이런 정책들이 있고 또 뭐 오래전부터 나오긴 얘기긴 합니다만 뭐 부산 문학관 건립 또는 북한 재개발 구역 내 세계적인 어떤 수준의 미술관을 유치하겠다. 또 뭐 영화의 전당 활성화 뭐 이런 정책 사업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산의 문화적 토대를 만들고 기반을 강화하고 좀 그래서 좀 시민들의 문화적인 향유를 넓혀가겠다. 뭐 이런 것들이 좀 될 것인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시설 중심 조성에 좀 있고 또 주요 프로그램들이 이제 시민들의 향유에 조금 머무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는 향유를 좀 넘어서서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 뭐 창작도 하고 또 지역 문화를 주도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방향들이 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단위 문화재단을 통해서 시민들이 문화 정책에 좀 참여를 한다든가 문화도시 사업들이 요즘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민과 또 예술가와 전문가 행정이 좀 거버넌스 체제를 좀 구축하면서 정책을 이제 시민 중심으로 좀 펼쳐 나가는 것들이 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고민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예, 안 그래도 이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한 다음에 직접 주체가 돼야 된다.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네. 나오더라고요. 오늘 전체적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문화정책 방향 쭉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 끝으로 앞으로의 기대 혹은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저는 뭐 이번 공약에서 가장 기대됐던 점 중에 하나가 그 문화예술 전문 인력 적극 활용이라는 과제 속에 부산시 문화예술 특보 신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. 예. 네. 이게 이제 문화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 영향력을 확장이라고 이제 기대 효과를 좀 적어 두긴 했는데 저는 참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그런 문화예술 딱 한 분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 사회복지나 또 도시재생, 또 청년 문제나 또는 뭐 청소년 교육이나 또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 속에서 뭐 신중년 세대의 어떤 생애 전환 뭐 이런 것들에 같이 좀 다양한 분야와 결합되면서 점차 이제 문화적인 영향력과 가치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실제로 행정 체계 내에 좀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서 간의 칸막이를 막 넘나들면서 협업 체계가 이루어지기 좀 대단히 어려운 게 좀 네. 사실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보와 같은 어느 정도 이제 권한 있는 직책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제부시장처럼 문화부시장 정도가 이제 좀 부산이라는 큰 대도시에는 좀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네.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이제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시의 어떤 다른 정책 분야와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조정자가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서 좀 부산시 문화예술 특보 신설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약, 정책의 비전, 방향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플랜 B 문화협동조합 송교성 지식공유 실장이었습니다. 예, 이번 주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잘 지내입시다. 우리 끝으로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면서 마칠게요. 네,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 남겨놓고요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갈치 아지매 17,699의 박성원이었습니다. 네,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